지금 매물을 안 내놓을 것들이라고 하고 있죠. 매물을 안 내놓을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심리를 유도하고 있더라. 진짜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빨리 판 사람들이 승자일 수밖에 없다. 이미 작년에 팔고 나온 사람들은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고, 올해 초에 1월부터 5월까지 팔라고 하죠. 그때 판 사람들 역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올해라도 팔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왜 작년에 팔았을 때 다행일 수밖에 없느냐? 올해 상반기에 파는 게 왜 다행일 수밖에 없느냐? 그들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작년 엄청나게 선동했죠. 사상 처음 매매거래 총액 300조 넘었어요. 왜? 매수심리 자극. 매수심리 자극하면 수요가 늘어나죠. 안 살 사람이 산다. 근데 못 살 사람들도 사고 싶어지죠. 근데 여기서 저금리 그리고 기사들이 호도가 시작되죠. 패닉바잉, 영끌. 패닉바잉이 미쳐서 사고 있다는 소리죠. 정신 나가서 사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시장은 잘못된 시장이죠. 영끌하고 있다. 능력이 안 되는데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받아서 사고 있다. 그러니까 패닉바잉 영끌이 나왔다는 게 시장의 끝물이라는 소리예요.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30대들 패닉바잉 영끌한다. 그래서 집값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내 동창놈이 영끌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오른다고 해서 5천만원 올랐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아닌 것 같아. 근데 몇 개월 더 지났더니 지금 계속 투기꾼들이 호가 올리고 비싸게 팔고 있죠. 엄청 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죠. 다른 동창놈이 사가지고 또 한 3개월 지났는데 3천만원 올랐어. 처음 샀던 놈 8천만원 벌었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패닉바잉 되는 거예요. 작년 6월이 제일 많았고, 그래서 아파트만 282조 나왔죠.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이런 데서 많이 나왔죠. 경기 미쳤죠. 경기 패닉바잉이다. 경기도 누가 많이 샀어요? 상반기만 해도 투기꾼들이 법인 만들어서, 그리고 하반기 되니까 그 법인 털어내는 것들을 30대 영끌 수요들이나 지금이라도 집 사서 돈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30대 투기 수요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샀죠. 자, 그러면서 매매 거래량 어때요? 서울 같은 경우 6월에 역대 최대 찍었죠. 경기도 마찬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월에 찍었죠. 수용성 이야기 나오면서. 그리고 쭉 줄었어요. 한번 패닉바잉 나온 거고, 가격 휙 올라버리는데 누가 사요? 근데 6월에 계속 부추기니까 한 번 더 뜬 거고. 부산은 조정대상 지정되고 나서 뚝 떨어졌죠. 근데 작년 말에 판 사람들이 왜 승자냐? 일단 작년 말에 누가 많이 팔았어요? 법인이. 작년 말에 판 게 왜 승자냐? 개선해서 양도시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1억 차익 남기면 1000만원이 더 세금으로 나간다. 5천 차익 남기면 500만원이 더 세금으로 나가죠. 그러면 1억 차익 남기는 거랑 작년에 9천 차익 남기는 거랑 뭐 큰 차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올해 1억 차익 남기면은 1000만원 더 나가니까 작년에 더 많이 벌고 승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작년에 많이 판다고 매물 많이 나온다고 했고, 부동산원 그래프 보면은 7월부터 법인 매도량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것을 패닉바잉이다, 영끌이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유도하면서 실수요들이 받아주고 있었던 거다. 그 다음에 또 작년에 팔게 된 게, 다주택자들 작년에 굉장히 유리해진 건 뭐예요? 1주택으로 많이 아마 처분했겠죠. 왜? 예를 들어서 10년 된 아파트가 하나 있고 2년 된 아파트가 있다. 작년에 팔았으면은 2년 된 아파트 두고서 10년 된 아파트를 팔아요. 그러면은 여기 거주하고 있었으면 3년 양도세 비과세 되는 거죠. 작년에는. 왜냐면은 얘는 팔았으니까 1주택이고 3년 보유하고 3년 거주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양도세 안 내고 팔 수 있었다. 자, 근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10년짜리 아파트가 있고 3년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팔았다. 그러면은 얘는 3년 보유하고 거주했으니까 비과세 대상이겠구나. 이게 아니라 1주택 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 1월에 팔았으면은 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1년밖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처분하고 요것도 작년에 처분했으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안 되죠. 그러니까 팔고 빠진 사람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야 한다. 근데 이런 부분을 기자들이 안 알려주죠. 전문가들 누가 알려주나요? 파는 사람들 해가지고 주요 고객들은 알려주는데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알려줘요? 그럼 파는 사람이 급하겠구나. 12월까지 기다려봐야지. 이런 심리 안 생기게 하려고 얘기 안 해주죠. 자, 장특공제. 작년에 팔았으면은 1주택일 경우 장특공제 80%까지 받는데, 보유 기간에 따라서 거기 안 살고 올해 보유만 하고 있어서 10년 이상 보유만 하면은 80% 공제됐어요. 양도세 1억 나왔다. 그러면은 2천만원만 내면 됐었죠. 근데 그게 올해로 넘어갔어요. 10년 넘어갔죠. 11년째 되는 거죠. 근데 보유만 하고 있으면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똑같은데
1억 양도세 나왔으면은 이제는 40%만 깎아주니까 6천만 원 내야 돼요. 확 오르죠. 3배로 뛰죠. 그러니까 작년에 팔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 뭐 비과세나 법인세 10% 덜 내는 거에다가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장특공제 적용도 안 살고서 그냥 빌려만 주다가 팔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힘들어졌다는 거죠. 세종이 그런 데가 많죠. 공무원들이 집은 서울에 있고 여기 특별분양 준다고 하니까 오래 갖고 있었는데 장특공제 받고 팔아야지. 작년 말에 왜 그렇게 떴을까요? 다 소금 거래니까요. 근데 그 매물들을 다 받아주니까 아직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미친 시장이다 지금.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되죠. 원래 이거 올해 시행되기로 했는데 아직 국회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거 처리되면 어떻게 돼요?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들 되게 안 팔리겠죠. 여기 재건축 진행되고 좋을 것 같아요. 입지가 엄청 좋고 막 가격도 저렴해요. 싸면 엄청나게 돈 벌 것 같아요. 샀는데 1년 만에 부숴버리고 철거하고 새로 짓기 시작하네? 2년 실거주 해야 되는데 나 1년밖에 못 살았어요. 입주권 못 나와요. 안 나와요. 입주권 안 나오고 뭐 정산해서 주죠. 그러려고 저기 재건축 사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작년에 팔고 지금 저거 불투명 되기 전에 빨리 팔아치우는 게 답이죠. 그러니까 재건축 호가도 마지막에 띄우고 있는 거다. 떨어진다고 하면 안 사니까. 하여튼 명품에 더럽게 집착하죠. 똑같은 품질인데 가격 더 올리니까 오히려 더 사고 있다. 올해부터 취득하는 분양권, 그러니까 작년에 분양권 많이 팔았어야 되죠. 올해부터는 분양권 대팔놈들이 줄어들 거다.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데 양도세도 늘어났고 거기다 중과까지 되고 주택수 포함돼서. 그렇다고 분양권 샀다가 다른 아파트가 좋은 계약권이 들어와서 좋은 조건으로 들어와서 팔려고 하는데 이 분양권 때문에 양도세를 더 내야 돼요. 중과로. 그러면은 무리해서 굳이 분양권을 사겠느냐, 되팔려고.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이, 특히 다주택자들이 분양권 투기를 안 하게 되겠죠. 물론 일시적 한세대 2주택의 경우는 1주택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기간이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데 오래 걸리니까. 분양권은 아파트가 아니니까 실거주고 내가 들어가고서 전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년까지 늘려줬을 뿐이다. 올해 초에 팔아야 되죠 이제. 작년에 걔네들은 이미 다행이다. 엄청난 혜택을 받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빨리 팔아야 되죠. 왜? 일단은 종부세율 강화되죠. 언제 부과돼요? 6월 1일에. 특히 법인들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법인들이 많이 팔아야 되고 매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것을 받아준 것이 엄청난 문제였다. 거기다가 그것만 돼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추진되고 있죠. 토지,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28년에서 혹은 뭐 30년까지는 90% 맞추겠다. 기자들이 엄청나게 때렸었죠. 종부세 올라가는 거. 1주택자 죽어요. 다주택자들은 더 죽겠죠. 근데 현실화율 되기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화율 되고 나면은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죠. 1주택자들 죽는데요. 서민들 죽습니다. 서민들 보유세 변화, 3억 아파트, 재산세 특례세율까지 다 적용하게 된 경우 은퇴자들 15만원 내던 거 23년까지 막 9만원대예요. 6억대 41만원 내던 거 올라봤자 32만원이죠. 8억대 56만원이에요. 1주택자들이 죽어요?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이렇다. 근데 1주택자들 죽습니다. 안 통하니까 고가 1주택자 얘기하죠. 고가 1주택은 올라가니까 죽습니다. 고가 1주택자들. 집값 내리면 돼요. 왜 21년, 22년, 23년에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1주택자들이 죽어갈 거라고 생각하죠? 1주택자들이 죽어간다는 건 다주택자들은 더 죽어간다는 거고 종부세의 80%를 다주택자들이 내는데 그렇다면은 매물이 풀리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격 혹은 그 이상을 나올 것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보유세는 올라가니까 1주택자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프레임 만들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6월 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죠. 자, 7월에 뭐 있어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있죠. 막상 사전청약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 수요들이 지금도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수요들이 많겠지만 시작되면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공급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3기 신도시 생각보다 비싸게 분양될 수는 있겠다.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미친 거품을 따라잡을만 해요. 공공분양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되죠. 택지비 엄청나게 높게 책정하고 가산비 엄청나게 붙여서 비싸게 분양된다 하더라도 지금 옆에 있는 거품 끼인 아파트보단 저렴하게 나올 거다. 그렇다면은 가격 보고서 갈아타는 사람들 많겠죠. 그리고 저렇게 공급 쏟아지면은 당연히 가점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나옵니다. 지금 전세가 폭등한다고 난리들 치고 있죠. 자, 전세가 언제부터 폭등했어요? 대부분 작년 6월부터 폭등했다.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전월세 상한제를 때렸는데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왜? 요때는 뭐예요? 신규 플러스 재계약이 다 이런 식으로 폭등했는데 지금은 신규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재계약은 그때는 신규랑 똑같이 들어갔지만 지금 재계약이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죠. 재계약 적용되면은 상승세 줄죠. 근데 이게 안 나오고 있죠. 왜?
통계를 못 내게 막아버리니까 여론을 조작해서. 통계 조작이라고 하죠. 아니 재계약까지 반영을 하겠다는데 그게 왜 통계 조작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나와요? 전월세 신고지. 딱 되면은 보이겠죠. 아 전세가가 저렇게 뜨고 있는 게 아니구나.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세 대란 끝나죠. 거기다가 지금 유동성 계속 조이고 있죠. 전세 가격 오르는 거는 오로지 유동성 때문이죠. 80%나 되는 대출, 그리고 저렴한 저금리. 근데 대출 규제 강화하고 있죠.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느냐? 요거는 아직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 가계대출 자체를 강화하고 있어서 내가 전세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은행에 한도가 없든가, 전세대출 80% 플러스 신용대출 20%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다 막혀버렸죠. 월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막혔죠. 거기다 금리 인상되고 있죠. 아까 전세는 뭐예요? 80%나 되는 대출에서 금리가 떨어져서 전세값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언제 수준까지 올랐어요 지금? 주담대 금리, 물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따로 나오겠지만 거의 이 정도죠. 전세도 비슷하게 올라가겠죠. 매매도 전세도 금리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기준금리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기준금리 언제 낮췄어요? 3월에. 그래서 기준금리 떨어지면서 이렇게까지 떨어졌죠. 근데 그 1, 2월에는 기준금리 안 낮췄죠. 0.5%까지 그렇게 막 낮추지 않았죠. 이미 그 수준 넘어섰는데 아직도 저금리 타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70%는 변동금리다. 영끌들 있는 돈 다 털어서 겨우 갚을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변동금리가 돼버렸죠. 금리 인상은 어디를 자극해요? 주택은 안 사면 그만이지만 갭투기 시장이 망가질 거다. 그만큼 전세가 안 들어오니까 그 가격으로. 그리고 모든 은행에서 지금 규제에 들어가고 있죠. 수요 늘어도 대출은 조이겠다. 유동성을 막고 있죠. 작년에 빨리 판 사람들 다행인데 올해 초에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죠. 결론, 작년에 판 사람은 다행, 올해 초 파는 사람은 팔면 다행. 앞으로 수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은행 유동성이 감소하는데. 그리고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다주택 투기꾼들의 심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공급 부족이니까 더 오를 거고,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고 벼락 거지되고 패닉바잉 해야 되고 영끌 해야 된다, 이런 말에 넘어가신다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신다면. 근데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고, 왜냐면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지는 것은 보통은 4, 5년 정도 떨어지니까 기다리시고, 특히 실수요라면 하우스 푸어가 되는 길을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는 것이 향후 수십 년을 날리는 길이다.